헌법 42조, 43조와 관련된 판례들 같이 보시겠습니다. 헌법 제42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자, 헌법에 국회의원의 임기는 규정돼 있어.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자치법에 규정돼 있어요. 헌법 제43조,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겸직금지. 자, 사립대학 교원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경우 임기 개시일 전까지 그 직을 사직하도록 규정한 국회법 규정. 당연히 합헌이겠죠. 자, 여기서 제한되는 기본권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심판 대상 조항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자에게 사립대학 교원의 직에서 사직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사립대학 교원이라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함과 동시에, 잘 보세요. 국회의원 출마 자체를 주저하게 만들므로써 공무단임권 행사에 적지 않은 위축 효과. 그래서 공무단임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라는 두 가지 기본권을 모두 제한하고 있다. 그래서 직업 선택의 자유, 사립대학교 교원, 그 다음에 요 조항으로서 이제 위축 효과로 인해서 공무단임권 행사에 적지 않은 제한을 받는다. 그래서 자, 그걸 그대로 문제를 낸 거예요. 사립대학교 교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공무 단임권을도 같이 제한한다라는 거. 근데 이게 이 조항이 뭐냐면 일단 교원의 직을 유지한 채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 할 때는 교원의 직을 유지해서 할 수가 있어요. 허용하는데 국회의원 당선이 확정된 이후에 비로소 사립대 교원직을 사직. 당선되고 하는 거니까 이게 과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출마를 위해 사직하도록 하는 이게 이제 이게 다른 초중등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에 비해서 여기는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이렇게 출마를 하려면 아예 사직을 해야 되는데 출마 단계에서. 근데 사립대학 교원은 출마할 때는 일단 할 수 있어. 유지하고. 근데 당선되고 나서 제한의 정도가 크지 않아서 침해 최소는 위배되지 않는다. 헌법 제44조,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이거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헷갈리고 항상 틀리기 좋아요. 그래서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구금, X. 자, 현재 회동, 체포, 구금, X.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구금되지 않는다. 현재 회동, 체포, 구금, X. 현재 회동, 체포, 구금, X로 기억을 해두세요. 아니, 이렇게 하지 않으면 틀려요. 그러니까 현행범인 경우 현재 회동,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구금, X. 자,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는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자, 요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특히 조문을 많이 물어봐요. 헌법 제45조,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범위 판단 기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직무상 발언과 표결에는 의사표현 행위 자체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많이 나오죠. 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행해지는 행위까지 포함한다. 자, 그래서 시험에 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회의 시작 30분 전 국회의사당 위치한 기자실에서 이제 내가 무슨 발표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거를 보도의 편의를 위해서 국회 본회의에서 질문할 원고를 사전에 배포한 행위는 직무 부수 행위에 해당이 돼서 면책특권의 대상이 된다. 뭐 이뿐만 아니라 계속 나왔어요. 부수하에 행해지는까지 포함된다. 자, 이제 노회찬 의원 사건이죠. 이게 제가 이제 요 조문 강의 때도 한번 설명을 해드리는데 여기서는 좀 더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전직 감찰 간부인
검찰 간부인 피해자가 대기업으로부터 떡값 명목의 금품을 수여했다는 내용이 기재된 보도자료를 작성해서 국회 법사위 개의 당일 국회의원실 기자들에게 배포. 자, 보도자료 배포를 기자들에게 배포하는 거는 아까 직무부수행위에 해당한다 그랬죠? 그래서 면책특권의 대상이 된 거예요. 자, 근데 결국 이제 노회찬 의원이 그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결국 유죄가 돼서 이제 의원직을 박탈당한 거죠. 그게 이제 왜냐면 아까 보도자료 배포 행위에서 끝났으면은 면책특권인데 이걸 이제 그 신문에서 그 삼성이 워낙 이제 광고가 이제 세니까 모든 신문이 그거를 보도를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떡값을 받은 그 명단을 공개를 해버린 거죠. 검사들 실명이 기재된 자료를 보도자료를 작성한 다음에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요거는 이제 직무부수행위로 보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통신비밀보호법하고 명예훼손 요걸 이제 위반이라고 본 건데, 그래서 이제 요게 뭐라고 되냐면 그 형법상에 헌법 20조에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 전파성이 강한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여 불법 녹음된 대화의 상세 내용을 관련 당사자의 실명을 그대로 공개할 방법 상당성을 결여했다고 봐서 형법 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볼 수 없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의원직을 박탈당했고, 그 기간 중에 그 드루킹 그 사람으로부터 이제 돈을 그 사람이 직접 준 건 아니라 그 드루킹을 통해서 그 경기고 동문 변호사의 돈을 이제 받았는데 4천만 원인가 근데 이제 의원이 아닌 사람들은 이제 후원금을 받을 수가 없죠. 후원금을 받을 수 없어서 왜냐면 이제 국회의원인데 이제 생활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좀 비극적인 사건으로 끝났는데, 아무튼 그거와 관련된 판례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도자료를 작성해서 기자들에게 배포한 행위, 떡값 그러니까 검찰들이 삼성으로부터 돈 받은 사람들 그 명단을 그 보도자료에서 기자들에게 배포한 행위는 직무부수행위인데, 이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계신 거는 직무부수행위 아니라는 거. 그다음에 국회의원이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장에서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대정부 질의를 하던 중 대통령 측근에 대한 대선 자금 제공 의혹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과정에서 한 발언이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지, 이런 건 해야겠죠. 당연히. 자, 근데 발언 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직무는 아무런 관련이 없이 분명하고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 사실 적시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듯까지 대상이 될 수는 없지만, 이건 불법이 너무 명백한. 그렇지만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요게 포인트예요.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비록 발언 내용에 다소 근거가 부족하거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조사를 면책특권의 대상이 된다. 자, 면책특권의 대상이 범위를 좀 넓히려는 그런 거죠. 자, 허위라는 점이 인식하지 못하면 비록 약간 조사를 못한 이런 부분이 하자가 좀 있더라도 면책특권의 대상이 된다. 근데 요거를 지문을 아주 세련되게 구성했어요.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발언 내용의 근거가 부족하거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에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뭐냐면 못하였다면을 하고 하더라도 뭐뭐했다면 뭐뭐했다더라도 뭐뭐했더라도 못했다면으로 바꿔서 결론을 바꿔버린 거예요. 아주 그럴듯하게. 요게 그대로 읽으면은 딱 속기 좋잖아요. 그러니까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면책특권의 대상이 된다. 조금 넓혀주려는 어떤 그 시도구나. 그래서 요 지문 주의하세요. 요게
그 모의고사에도 이렇게 지문들이 이렇게 보이니까 요거는 요걸로 해서 딱 기억을 해두세요. 정리.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속하는 행위에 대해서 공소 제기된 경우, 자,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 327조 2호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 면책특권인데 그 공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공소를 기각한다. 그 공소기각 판결, 뭐 공소기각 판결, 공소기각 결정 막 있는데 이게 이제 뭐 형사소송법 강의는 아니니까. 근데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가장 많이 정거의 보도처럼 이렇게 하는 게 요 2호예요.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그래서 공소기각 판결, 면책특권에 속하는 행위에 대하여 공소 제기된 경우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한다. 딱 그냥 딱 이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직관적으로 딱 기억을 해주세요. 자, 46조. 국회의원은 청렴 의무가 있다. 2항.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3항.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자, 333페이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게 교재 있죠? 품위 유지 의무. 요건 어디에 규정돼 있어요? 헌법에 규정돼 있어요? 헌법에 없잖아. 청렴 의무, 국가이익 우선 의무, 지위 남용 금지 의무. 요거는 여기 있는데 거기에 하나 쓱 품위 유지 의무, 청렴 의무, 국가이익 우선 의무, 지위 남용 금지 의무, 품위 유지 의무는 헌법에 국회의원의 의무로 규정되어 있다 하고 올해 입법고시에서 틀린 지문으로 딱 나와요. 2020 입법고시에서. 자, 요건 국회법에 있어요. 그래서 그 입법고시에서 나왔으니까 기억을 해두세요. 자, 국회의원이 보유한 직무 관련성 있는 주식 매각 또는 백지 신탁. 근데 국회의원의 직무 관련성이라는 건 굉장히 광범위하죠. 그래서 거의 이제 갖고 있는 주식은 이제 백지 신탁을 해야 되는데 백지 신탁이 뭐예요? 처음 공부할 때. 자, 뭐 블라인드 트러스트라고 그러는데 재임 중인 공직자의 경우에 이해관계가 없는 대리인을 통해 재산을 관리하게 하고 본인은 간섭하지 못하도록 블라인드를 딱 쳐버리는. 그래서 고위 관료라든지 국회의원들의 주식 투자 등 개인 재산 관리에 길을 열어줌과 동시에 일단 그 이해관계 대리인을 통해 되고 자기는 관여할 수 없으니까 공정성 문제를 해결해주는 방식이 되는 거죠. 당연히 이게 뭐 하프닝이겠죠. 헌법상 국회의원의 국가 이익 우선 의무, 지위 남용 금지 의무 조항 등에 비춰볼 때 이는 정당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최소 침해 원칙에 위배된다 볼 수 없다. 이 개념에서 그대로 나오죠. 헌법 제47조.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 제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3항. 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 요구를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뭐? 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는 기간, 집회 요구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헌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48조. 국회는 의장 1인,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 자, 국회 부의장도 헌법기관이에요. 헌법에 규정되어 있으면 헌법기관인 거예요. 헌법 제49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일반 의결 정족수, 원칙적 규정이에요.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 된 것을 본다. 그래서 죄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미달한 경우
국회의원이 특정 의안에 반대하는 경우 회의장에 출석해서 반대 투표를 할 수도 있지만 회의에 불출석하는 방법으로도 반대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이게 그냥 각각 그 어떤 자신의 의견을 표출한 어떤 그 행위로 본 거예요. 그래서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의 요건이 국회 의결에 대해 가지는 의미나 효력을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본 거예요. 그냥 과반수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그러니까 요게 원칙이고 요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과반수가 일단 출석해야 된다. 이렇게 요 과반수 출석 안 하면 아예 성립 자체가 안 됐다라고 판단할 수 있지 않냐라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 과반수 출석이 되지 않아서 그냥 딱 한 거는 부결로 확정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석위원 과반수가 그러니까 반대해서 부결 처리한 거나 그것도 이제 부결로 확정되지만 제적위원 과반수가 출석이 안 돼서 아예 뭐 성립하지 않아 이런 게 아니라 과반수 출석을 안 함으로써 그걸 부결로 확정시켰다는. 자, 이거 다시 한번 보시면, 자, 투표 집계 결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에 미달한 경우는 물론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미달한 경우에도 국회의사는 부결로 확정. 근데 부결로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표결을 실시했다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 자, 다시 잘 보세요. 법안에 대한 투표가 종료된 결과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이란 의결 종족수에 미달된 경우에는 법안에 대한 국회 의결이 유효하게 성립됐다고 할 수 없으므로 국회의장이 법안에 대한 재표결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법안의 가결을 선포한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된다. 안 된다. 어떻게 했냐면 다시 국회의장이 어떻게 했냐면 딱 그 표결을 했는데 뭐 찬성 먼저 했는데 딱 보니까 그 과반수가 미달된 거야. 그래서 이거는 유효하게 성립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표결하겠다. 해서 뭐 이제 과반수가 넘어서 뭐 이렇게 뭐 찬성했다. 이런 식으로 한 거야. 그러면 근데 뭐라고 그랬어? 이 사람이 뭐냐면 제적 과반수가 안 됐으니까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표결에 붙였다. 그럼 뭐예요? 죄적 과반수 출석하지 않은 것도 의사표명을 한 거라고. 그래서 부결로 확정된 거라고. 근데 다시 모아서 그 같은 사안에 대해서 다시 모아서 요 과반수를 넘겨서 뭐 이렇게 표결을 하면 한번 부결로 확정된 결정을 한 거, 부결로 확정한 거를 다시 의결을 한 거기 때문에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는. 그래서 청구인들의 표결권 침해. 그다음에 일사부재의 원칙은 국회법에 규정돼 있어요. 이것도 중요해. 이것도 지문으로 이렇게 딱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 자, 출석위원, 그러니까 제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미달한 경우에도 부결로 확정됐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국회 선진화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자, 법률의 재개정 행위를 다투는 권한쟁의 심판의 경우에 누가 피청구인적 결? 국회예요, 국회. 국회의장 아니야. 상임위원장 아니야. 국회가 법률의 개정 권한은 어디야? 국회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의 재개정 행위를 다투는 권한쟁의 심판의 경우 국회의장이 피청구인적 결이 아니라 국회. 자,
신속 처리 대상한 지정 요청에 대해 기재의 제적위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 처리 안건 지정 동의가 아니라는 이유로 표결 실시를 거부. 이게 표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위험성이 있는지. 법에 어떻게 됐어요? 85조 2항에. 제적위원 과반수가 서명한 지정 동의를 소감 제출을 되어야 위원장 무기명 투표로 표결을 실시할 의무를 부담. 85조 2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죠. 그런데 요 과반수 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지정 동의가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표결 실시 거부 행위로 인해서 소속 위원인 청문회 신속 처리한 그 지정 표결권을 직접 치면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데 해달라 그러는데 거부했어. 그럼 표결권을 직접 침해할 가능성이 없는 거죠. 요건을 갖추고 했는데 거부했다면 이제 표결권이 침해되는데, 그러니까 과반수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거부를 했기 때문에 표결권 침해,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국회의장이 북한인권법을 11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기간 지정 요청을 거부한 행위가 국회의원 청구들의 법률안 심의표를 침해할 위험성이 있는지와 관련돼서, 자, 직권상정 권한. 자, 국회법 85조 심사기간.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회부되는 안건 또는 회부되는 안건에 대해 심사 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자, 잘 보세요. 이 경우 1호 또는 2호에 해당될 때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위원과 협의하여 해당 호와 관련된 안건에 대해서 심사 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1호 또는 2호. 근데 3호는 뭐예요? 의장은 각 교섭단체 합의. 합의하고 협의하고 차이가 뭐예요? 합의는 의사의 합치. 협의는 그냥 이렇게 모아라, 모여봐 하다가 그 의사의 합치가 안 돼도 이렇게 할 수가 있어. 협의였으면. 그러니까 이게 현재 조문이고 예전 조문은 여기에 협의였어. 협의.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자, 1항의 경우에 위원회가 이유 없이 지정된 심사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았을 때는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어. 누가? 국회의장이. 이게 직권상정 권한이야. 이것 때문에 예전에 국회의장의 권한이 막강했어. 그래서 쟁점 법안에 있어서 종래에는 쟁점 법안에 대해서 여야가 협의만 하면 되니까 합의가 안 돼도 직권상정 권한이 있어. 예전에 이게 협의였으니까 지정된 심사 기간을 딱 지정해주고 심사를 마치지 않았을 때는 그냥 바로 본회의에 부의해서 날치기로 이렇게 막 통과해. 합의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제 지금은 뭐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또는 이해는 국가 비상사태 이 경우에는 교섭단체 대표님과 여야가 협의하다가 안 되면은 워낙 이제 전체지변은 비상사태니까 직권상정은 바로 해서 뭐 테러 방지법이 종래 이제 이렇게 한 거죠. 전시사변 국가 비상사태 준하는 걸로 발라서 야당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그때 정의와 국회의장이 계속 이렇게 타협하도록 하다가 안 돼서 이제 맨 나중에 직권상정을 한 건데 이제는 이제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합의를 해야 그러니까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렇게 아주 천재지변의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면은. 자, 근데 직권상정 85조 1항의 직권상정 권한은 국회 수장이 국회 비상장 헌법 장애 상태를 회복하게 가지는 권한으로 의장의 의사 정리권에 속하고 의안 심사에 관하여 위원회 중심 채택한 우리 국회에서 뭐라고? 비상적 예외적 의사 절차. 왜 그래? 지정 심사를 마치지 않았을 때는 의장은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상임위원이라든지 보통 그 법사위 그 두 개를 거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빠져나갈 수가 있는. 그래서 비상적 예외적 의사 절차. 그래서 비상적 예외적 의사 절차에 해당한다. 그래서 82조 1항 각고의 심사기관 지정 사유는 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을 제한하는 역할을 할 뿐이지 그걸로 인해서 국회의원의 법안에 대한 심의 표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다.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이 사람들이 뭘 주장했냐면 그 조항으로 인해서 국회의원이 법안에 대한 심의 표결권을 제한한다. 국회의장 직권상정하니까. 근데 82조론 각호 이거는 직권상정 권한을 제한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 85조 1항 각호가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을 요게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을 침해하는 게 아니라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을 제한하는 역할만 할 뿐. 이제 그거예요. 이게 이제 변시 시험에서 이제 기출된 지문들이에요. 그 사례형으로. 그다음에 국회법 85조 1항에 국회 제적 과반수가 의안에 대해 심사기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과반수가 심사기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국회의장이 그 안에 대해 의무적으로 심사기관을 지정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입법 부작위가 불충분한 부진정 입법 부작위냐? 아니다. 진정 입법 부작위에 해당한다. 자, 82조 9의 의안에 대한 과반수가 심사기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국회의장이 의무적으로 심사기관을 지정하도록 규정하지 않냐. 여기에 다음 각호와 관련되는 심사기관 지정할 수 있다. 천재지변의 경우, 전시사변도 이해준 국가 비상사태의 경우, 아니, 교섭단체 대표위원과 합의하는 경우, 여야가 합의를 하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국회의원 과반수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심사기관을 지정해야 된다라는 그거를 여기에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하고 그 과반수하고 좀 이렇게 맥이 전혀 다른 걸 집어넣어 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걸 집어넣어. 이게 불완전 불충분하게 규정된 게 하니까 좀 그걸 집어넣어서 완전하게 이런 게 아니라 전혀 다른 걸 집어넣으려는.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과반수가 심사기관 지정을 요청하는 국회의장이 심사기관 지정하도록 규정하지 않은 입법 부작위는 재적용 과반수 요구에 심사를 배제할 수 있는 비상입법 절차와 관련 아무런 입법을 하지 않으면서 입법의 공백이 발생한 진정 입법 부작위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시험에서는 이제 저게 진정 입법 부작위라는 걸 물어보진 않는데 그 변시 사례형에서는 저거 부진정 입법 부작위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제 틀린 지문으로 제가 변시 사례형으로 지금까지 기출된 거를 자료로 만들어서 해설한 강의가 있어요. 그것도 특히 변시 준비하시는 분들은 꼭 들어보세요. 자, 이 사건 입법 부작위 위헌점을 성결 문제로 판단하더라도 헌법의 명명 규정이나 해석상 국회의원 제적 과반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국회의장이 심사기관을 지정하고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는 의무는 도출되지 않죠. 그래서 이 사건 심사기관 지정 거부 행위는 국회의원인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 표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위험성이 없다. 그래서 이제 부적법하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요 판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거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 요거를 잘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고 종래에는 협의였었는데 협의만으로 근데 최근에 변경돼서 의장이 각 개섭 단체 대표 의원과 합의를 해야 된다. 요게 들어갔다는 거.